중국에서는 최근 노점상 경제로 뜨겁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대도시들인 상하이, 청두, 총칭, 우한, 칭다오 등에서 노점상은 우후죽순처럼 불어났고 이 노점상 창업 열풍에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합세했죠. 베이징의 차오양구와 하이디엔구 등 베이징 시내에서도 노점상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동, 장시성 등 지방정부들은 지금껏 단속의 대상이었던 노점상을 임시로 합법화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부는 노점상 열풍의 배후에는 리커창 총리가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28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취업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노점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점 영업을 철저히 단속해왔던 중국 정부의 현 정책 방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죠. 리커창 총리는 이어 6월 1일 산동성 시찰 중 노점상을 찾아 중국 경제의 생기라고 말했고, 이러한 중국 최고 지도자의 지원 사격을 받은 노점 열풍은 중국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점상 경제 열풍에 급 제동이 걸릴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노점상 경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관영 베이징일보는 6일 베이징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노점 경제는 국가 수도인 베이징시에 부적합하다,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며 베이징시는 노점과 도로점거 영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법 진행을 강화해 엄격하게 처리, 단속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노점은 국가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죠. 이러한 베이징일보의 기사 배후에 베이징시 당서기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차이치 서기가 거론되면서 더 많은 화제가 되었죠. 관영 언론의 대표주자인 CCTV도 7일자 논평에서 노점 경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맹목적으로 뛰어들면 안 된다고 하며 리커창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또한 노점 경제의 열기가 과열되면 안 된다고 말했죠. 갑작스러운 분위기 반전에 대해 중국 정가에서는 의미심장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의 갈등설이 그 주인공이죠.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 후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던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는 익히 알려졌지만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력 구도를 공고히 하고 난 이후엔 리커창 총리는 마치 현재의 자신의 처지를 순응한 듯 시진핑 주석의 의견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가는 5월 28일 전인대 폐막식 때부터 두 사람 간의 의견 대립의 조짐이 시작되고 있다고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6억 명의 월 수입은 겨우 1,000위안, 약 17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며 1,000위안으로는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과업으로 선전해온 모든 인민이 잘 사는 사회인 샤오캉 사회 건설에 대한 문제제기나 다름없었죠.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척결과 함께 중국의 엄청난 수인 농민권의 빈곤 탈출을 자신의 최대 정치적, 경제적 성과로 내세우며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실패를 인민에게 내보일 수 없는 시진핑 정부에서 온갖 합리화로 포장하고 있는 샤오캉 사회 건설 사업에 대해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가 공개적인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이론지 지오시는 전면적인 빈곤 탈피와 샤오캉 사회 건설은 평균주의가 아닌 국가 전체의 목표라며 리커창 총리가 짧은 식견을 가졌다는 듯이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때부터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리커창 총리의 도발이 괘씸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중앙선전부로 하여금 각 관영 매체에 노점상 경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기강다지기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폐쇄적인 정치를 생각하면 이렇게 국가 최고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새어나왔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리커창도 할 말은 많습니다. 리커창은 지금 절대 권력 앞에서 몰락했지만 상하이방과 경쟁하며 중국의 대권을 차지한 공청단의 대표 인사이며 시진핑보다 더 앞서서 중국의 대권을 차지할 사람이라고 서방에서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국의 국무원 총리는 중국의 경제 정책을 전담하였고 리커창 총리 역시 2013년에 취임하였을 때 주저앉기 시작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리커창 경제학, 즉 리커노믹스를 내세웠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부양책 중단, 금융권 채무 조정, 경제 구조 개혁,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조치였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전임이었던 원자바오 총리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많은 경기 부양책을 펼쳐 중국의 경제의 고도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중국 정부는 1,000만 채의 집을 짓는 대규모 부동산 정책과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킬 보조금 지급 등 어마어마한 지출을 동반하는 경기 부양책들을 시행했죠. 하지만 이러한 부양책들로 인해 중국의 재정 적자는 어마무시할 정도로 올라갔고 리커창 총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중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가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경제 정책을 시행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신창타이 경제개혁으로 경제정책을 교체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죠. 신창타이 경제개혁은 시장 주도의 경제개혁을 골자로 한 리커창 총리의 경제개혁과는 정반대로 정부의 강한 통제를 통한 경제개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때 중국 최대 정치 파벌의 대표격인 리커창이 주도하던 사업을 한 번에 뒤집을 정도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줬죠. 하지만 현재 시진핑 주석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주장했던 경제적 성과는 대부분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고 중국 국내의 불만은 지금껏 감히 건드리지도 못했던 시진핑마저 공격할 정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중국 내의 상황을 대변하듯이 시진핑 주석은 리커창 총리에게 경고를 공개적으로 날렸습니다. 보통 중국은 최고위 정치 지도자의 체면을 생각해 공개적으로 현직 최고위 정치 지도자가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사실상 리커창 총리에게 더욱더 심각하게 느껴질 만한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흔들리는 시진핑의 리더십을 보여주듯이 새어나온 중국 최고 지도자들 간의 갈등설. 리커창 총리가 현재 총리란 이름의 참모 역할에서 벗어나 과거 시진핑과 경쟁하던 야심가로 돌아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